정말 이 신살이라는 기술 중에서도 아주 그 놀라운 기술들, 정말 이 사주 명리학에 있어서는 지금 기술들이 다양해요. 여러 가지 기술들. 그런 기술을 완전히 다 익히고 나서 자기한테 맞는 기술, 이런 것을 활용하면 아주 좋을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 외에 일반인들이 보통 할 수 있는 기술도 여기서 충분히 익혀드리려고 지금 하거든요. 신사를 가볍게 보지 말라. 임철조 선생은 출처도 불분명한 신살은 마땅히 없애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제가 작년에 3대 복신법을 깨닫고 나니까 그건 그렇지 않다. 신살도 기초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신살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기술이 있다. 신살을 잘 알면은 나중에 이게 원리를 알면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임철조 선생은 이제 물론 그걸 알았기 때문에 신살 같은 건 없어도 볼 수 있다, 이렇게 했지만은 그건 임철조 선생 말씀이고, 신살이 임철조 선생이 얘기하는 그 용의기관 방식하고 이제 이렇게 일치되는 점들이 있죠. 그러나 그런 걸 몰랐던 시절에는 신살을 만드는 거예요. 신살을. 그렇기 때문에 용신을 안 뽑고도 신살로도 맞춰지거든. 맞춰져요. 그 원리가. 왜? 그것은 키신에 해당되거나 상충살에 해당되거나 대개 그렇거든. 그래서 이게 뭔지도 모르고 신살을 옛날 분들이 만들어서 썼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원리를 다 배우고 나면은 요 삼형살의 요 부분은 상충에 해당되는구나. 이것은 삼형살 파해니 뭐 이런 그런 거 형충파해 이런 것이 요건 기신에 해당되구나. 그러면서 3대 복신법에서 내 사주 속에 있는 관살이 있으니까 풍파를 일으켰구나. 이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이렇게 보니까 가만히 그러니까 진진형을 만나니까 흙 속에 매몰돼 죽더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실은 그것이 하나의 사주 속에 충이 돼서 풍파로 인해서 만들어졌던 건데. 자, 그러나 이렇게도 왜냐면은 그동안에 뭐 수십 년 공부했다는 사람도 용신을 뽑아보라면은 가당치도 않아. 왜? 신강신약도 제대로 못 가리면서 용신을 뽑아놓으니까 다 틀려버리지. 그렇게 할 바에야 아주 신살로 보는 것이 더 맞아요. 그렇게 보려면. 자, 그러면은 전 시간에 우리가 복습을 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상충이 어떻게 되느냐? 자, 추, 인, 묘, 진, 사, 여기다가 요것은 밤매요. 이게 이제 밤 12시를 기점으로 해서 좌우로 1시간씩 간격이지. 12시 기점으로 해서. 그러면은 11시에서 세로 1시 그 사이가 요게 자시라고 하는 거지. 12시 정각이면은 자정이고 낮에는 정우라고 하죠. 정우. 그렇죠? 그래서 요것을 오시.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극과 극이야. 예? 완전히 극과 극인데 왜 이것을 충이라고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전 시간에 배운 것처럼 이것은 이 속에 임과 계가 포함되어 있거든. 그 속에. 이것은 병기정이 이 안에 내포가 됐거든.
그러니까 이름과 이름은 서로가 막 진동을 하는 거야. 진동. 절대 이것이 탁 부딪히지 않아. 근데 사람들은 이것이 탁 부딪혀서 깨지는 줄 알아. 왜? 이 충을 갖다가 요걸로 잘못 알아. 요걸로 이거하고 같지가 않는데. 아니, 책들 쓴 사람들이 이 충을 갖다가 이걸로 착각하고 있어. 응? 말하자면 이 충돌하는 거, 이 충돌로 착각하고 있어. 절대 충돌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만났다고 해서 거기서 뭐가 열려서 뭐 되는 그런 건 아니란 말이야. 자, 그러면은 요렇게 해서 뭐 마주 보는 거.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나 두시경. 이제 두시경. 미시면은 두시를 좌우로 이렇게 해서 한시에서 그 3시 사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시, 요건 2시, 요 간격이 그래요. 2시간 간격이야.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신. 그러면 여기는 4시가 이제 기점이 돼서 좌우로 1시간씩. 여기는 3, 5, 이렇게 사이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6. 짝수로 나가요. 2, 4, 여기는 뭐겠어요? 6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정점이 그래, 정점. 정오, 정비, 정신, 정유, 이렇게 아주 가운데로 딱 올 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좌우로 1시간씩이 이렇게 간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5시, 6시, 7시, 요 사이가 6시가 되거든. 이렇게 그냥 서로가 마주봐. 이렇게 마주봐. 이렇게 서로가 딱 마주보고는 절대 충돌은 하지 않아. 충돌하지 않고 요놈들이 서로 이래. 딱 충돌이 안 돼. 이래.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아. 이렇게 막 풍파를 가져와.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막 풍파를 가져오니까 이게 될 게 뭐가 있어? 마음이 편치가 않아. 그냥 근심 걱정이 떠나질 않아. 본인은 물론. 거기다가 만약에 이런 충이 가정궁에다가 막 하는 경우는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전부가 풍파를 일으켜. 막 괴로워,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충이라는 것은 절대 좋은 충이 있고 나쁜 충이 있고 구분하는 임철수 선생은 실수한 거지. 임철수 선생은 착각을 한 거야. 절대 충이라는 것은 나쁜 충만 있는 거지, 좋은 충이라고 그분이 얘기한 것은 그렇게 다른 뜻으로 좋은 것이 있는데 착각을 한 거예요. 절대 그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진술충, 이것은 2, 4, 6, 8 이렇게 돼요. 진술충, 이렇게 서로가. 그 다음에 이렇게 되죠. 사해충, 이렇게 10이 돼. 그러니까 2, 4, 6, 8, 10 짝수로 탁 나가요. 이건 완전히 정오, 정미, 이렇게 정신, 정유, 정술, 정해, 딱. 근데 좌우로 1시간씩 요 파동이 미치고 있지. 요 기가. 그래서 여기는 9시부터 11시 사이에는 해시가 되는 거죠. 해시가. 그러면 이것은 낮, 여기는 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런 곳이 상충이라고 하지. 왜 상충이라고 하느냐? 서로가 이기지를 않아. 서로가 이렇게 요동만 치고 진동만 있을 뿐이지 누가 이기는 게 없어요.
자, 그러면은 요게 상충이고 원진은 어떤 거냐? 원진은 요렇게 원진은. 그 다음에 요렇게 원진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원진이 돼. 그러니까 모르면은 상충부터 딱 써놓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X되는 요것이 서로가 원진이다. 이렇게 보면 돼. 원진이다. 원진은 서로 증오하는 거야. 그냥 미워하는 거야. 그래서 원진보다도 더 나쁜 게 이거예요. 상충은 그냥 막 너무나 극심하게 미움이 극에 달해. 미움이. 그러다 보니까 막 너무 심하지. 그래서 사고도 많이 나고 싸우기도 하고 헤어지고, 그런 때에 가정궁을 이렇게 충하는 경우, 이때 남편이 바람 피는 경우가 있어요. 남편이. 그러면은 다 그러냐? 여자 사주를 보면 알 수 있지. 여자 사주를 보면은 남편의 정부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남편이 언제 바람 피느냐? 이것까지 제가 연구를 해놨죠. 기존의 책은 그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같이 여기서 기초를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공부를 해본다면 나중에는 놀라운 것까지 전부 익히고 가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걸 다 알아야 그 다음에 이 삼형살하고 그 뒤에 나오는 파해살, 이걸 다 공부를 할 수 있어. 이놈을. 이게 이 기초가 정말 사주에 보는 요체야. 우리가 먼저 배운 이것이 뭐 기초 초보다 해서 이걸 무시하면 나중에 사주 잘못 봐요. 초급이라고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 정말 중요해. 왜냐하면 기초가 튼튼해야 63층 높은 빌딩도 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 보면은 기초를 우습게 알고 그냥 넘어가 버려. 그러면 나중에는 헤매고 말아. 자, 그러면은 오늘은 삼형살 47페이지 삼형살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아주 중요한 살이야. 삼형살이라는 거. 벌써 여기 형 이걸 보면은 이거 감옥 가는구나 이게 나오잖아요. 얼마나 옛날에 감옥 가면 얼마나 무서운데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러면 사주에 어느 때에 삼형살이 오느냐? 요거 이제 여기다가 외는 방법을 하나 써 드릴 테니까. 중국 사신인 미술가가 추고이금 훔치다 감옥 갔다. 이렇게 외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연산법이야. 자, 그러면은 여기 사신, 신, 인, 미, 술, 추, 요게 삼형살이에요. 사신, 또 인신, 인사, 이런 게 삼형살이에요. 말하자면은 사,
신, 이렇게도 사명살이 되고, 그 다음에 신, 인, 이것도 사명살이 되고, 또 하나는 뭐가 되죠? 빠진 거. 그렇지. 아주 잘 봤어요. 잘 봤어요. 요렇게. 여기 사명사예요. 그러니까 사조 속에 이런 것들이 가정궁하고, 여기서 궁이라는 거 사주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 사주팔자에서 이렇게 연, 월, 일, 시 이렇게 할 때 여기가 이제 가정궁. 예, 가정궁이야. 예를 들어서 뭐 사라고 하죠. 예, 여기 이제 가정궁. 그 다음에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해요. 요거는 부부궁이잖아. 예, 그러니까 독신자들은 여기는 본인만 가리켜, 본인, 독신자는. 그러나 결혼한 사람에는 나와 내 아내든 남편이든 배우자든 둘이 다 해당돼, 여기가. 그래서 가정하고 여기는 부부궁이거든, 부부궁. 그래서 사주 보면서 사주에 이런 식으로 가정과 그 부부궁에 만약에 이 모든 신살들이 이렇게 몰려오면은 정말 이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게 살아야, 여러 가지가 잘 안 돼서 감옥을 간다든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는 미술축, 요게 이제 사명살이야. 그러니까 미술도 되고 미축도 되고, 또 하나는 뭐죠? 미축은 됐죠. 술축. 예, 술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가만히 보면은 상충에 해당되는 게 있어. 상충. 요것이 상충에 해당돼. 인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 미축. 이것도 상충에 해당돼. 그래서 이제 겹치는 거지. 그게 가만히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상충에 해당될 때에 일어났고, 감옥 간다든가 뭐 여러 가지가, 나머지 것들은 귀신에 해당될 때, 나중에 이제 그거 나와야 돼. 용신 귀신은 이제 나중에 이제 배우게 돼요. 무척 어려워. 용신 귀신. 귀신에 해당될 때 감옥 갔는데, 그때는 귀신인지 용신인지를 몰랐던 시절이야. 이 신살 만들 때는. 왜냐면은 용신, 희신, 귀신 이걸 만든 것은 불과 얼마 안 돼요. 한 200여 년 전 청나라 때에 임철초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용희기관을 만들었어. 그래서 낸 책이 적천수천리야. 그러니까 그 이전에 사주가 나온 것이 송나라부터 명나라 이렇게 진행해 오면서 몰랐지 뭐. 이 신강신약도 안 가리고 그때는 그런 거 안 가렸어요. 그냥 가만히 보니까 이런 해가 되니까 감옥 가더란 말이야, 사람들이. 예,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무시를 하면 안 돼. 근데 임철조는 출처도 불분명하니까 이건 무시를 하자 하고 자기가 이제 책을 만들었어. 그러나 이제 임철조 선생은 원리를 딱 알으니까 이게 귀신이구나 하니까 무시해도 되지만은, 임철조 선생이 돌아가셨는데 모든 사람이 기초도 안 돼 있는데 그냥 그걸로 들어가면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앞으로 이거 갖고 봐도 맞는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이거 갖고도 봐도 나중에 뭐 열심히 공부해서 해도 신강신약 못 가려갖고 용의기구 다 틀리는데 뭐. 그래서 우리는 그 주변에 이렇게 다녀보셔요. 이 삼형살로도 얼마든지 잘 맞거든. 이게 잘 맞는다. 그래서 이거 외는 방법 이렇게 한번 중국 사신인 미술가가 추국의 훔치다가 감옥 갔다. 한번 이렇게 한번 외워보셔요. 이거 집어도 되죠? 예. 그 다음에 나중에 이건 못 되면은 도표가 또 있어. 도표 보고 해도 되는데 외울 수 있으면 한번 그렇게 외워보고. 이런 때 서명살이 오면은 여러 가지 그 배신, 이 서명살이 오면은 배신당하고 어떤 재앙, 여러 가지 그 재앙을 당해야 삼형살이. 그 다음에 이제 파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죠. 파살. 파살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인간관계라든가 여러 가지가 매끄럽지가 못해. 이성문제라든가 또 인간관계가 잘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이런 파살에 해당되는 해는 이성문제로 고민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딱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외는 방법. 자유미술가가 모호한 사신으로 인해 빈축을 샀다. 이게 자유미술가. 요게 자유, 미, 술, 모호한. 이것은 요걸 모라고 했어요. 모호한 사신으로 인해 빈축을 샀다. 이건 진축이에요. 진축을 샀다고 하면은 안 헤어지거든. 그래서 말을 만들었어요. 좀 재미있게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재밌나 모르겠어요. 자, 아주 그 자유미술가야. 그 개방된 사람이지. 아주 자유미술가가 모호한, 이건 묘라는 말을 모호한, 이렇게 모호한, 그러니까 뚜렷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은 모호한 사신으로 인해 빈축을 샀다. 이렇게 이제 말을 만들어 본 거야. 그래서 자유, 미술, 묘, 사신, 인해, 진축. 이것이 전부 파살에 해당돼. 파살에. 그래서 이런 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사주 속에 있으면은 아주 나빠.
이런 파살이 이렇게 갖고 다니면은 이성 문제나 인간관계에서 매끄럽지가 못한 일을 일으키거든. 사주에 다 있으면 화가. 연원 일치에 하여간 저 글자가 4개가 벌어져서 다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더 심한 거죠. 이제는 어떻게 심하냐면은 여기와 여기가 있으면은 가정 파탄을 일으키는 거고, 예? 왜냐하면 가정궁하고 부부궁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자식궁까지 하면은 자식 문제로도 고민이 많지. 자식도 잘 안 돼. 자식으로 인해 근심 걱정. 자식이 공부도 잘 않고 맨 가출이 나고 이런 문제가 생겨. 여기가. 그 다음에 여기에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뭐 완전히 조상의 음덕이 없는 거야. 조상이 음덕이 있어야 되는데 조상의 음덕이 없어. 그러니까 4개의 다 이런 파살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은 요런 것이 인간관계의 이성문제가 매끄럽지가 못해. 제대로 안 돼. 그래서 사주가 깨끗하려면은 파살이니 이 상충이니 이런 서명살이니 이런 것이 좀 가능하면은 여기 없으면 제일 좋고, 예. 그러니까 남자가 바람을 펴도 바람 피는 어떤 여자가 그 사주의 일지가 이쪽 집안에 남자의 여기 가정궁과 이렇게 상충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여자가 이 집안을 완전히 가정 파탄을 일으켜. 그런 것을 제가 누차 상담을 통해서 느꼈어요. 그래서 여기 파살 요거 자와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기에 이렇게 있다. 사주 속에 있으면은 뭐 더 나쁘고, 왜냐하면 이쪽에 가정궁하고 이쪽에 부부궁 같이 이렇게 오면은 여기는 시부모에도 해당돼요. 남자가 결혼을 하잖아. 그러면은 배우자가 들어오면서 내 부모하고 갈등이 생겨요. 이게 말하자면은 이쪽에 유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요것은 아까 왜 삼형살은 인사신 하면은 이것이 이렇게도 되고 뭐 이렇게도 되고 그렇게 했지만은 여기서는 요것이 딱 떨어져. 이렇게 딱 떨어지 자, 미, 유, 승 이렇게는 안 돼요. 그거 중요해요. 이렇게 아주 묘, 사신, 인해, 진축 이걸로 끝나버려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주 나쁘고 만약에 연이라든가 이런 데서 무슨 이런 자년이 있어요. 뭐 쥐띠해 이런 사람은 쥐띠해에 이렇게 오잖아요. 파살이 오잖아. 이렇게 자년에 이런 식으로 파살이 오잖아. 그러면 이 사람은 이성 문제를 일으킨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이성 문제. 그러면 맞는단 말이야. 적중률이. 그런데 이런 걸 안 볼 수가 있느냐고. 이걸 다 무시할 수가 있느냐고. 자. 요거, 월도 그래요, 월. 그러니까, 자년만 보는 게 아니고, 금년 같은 경우도, 만약에 월, 음력 11월이죠? 음력 11월에 파살이 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성 문제로 고민하겠다. 이랬단 말이야. 맞지. 그 다음에 인간관계, 직장이라든가 인간관계, 뭔가 좋지 않구먼. 이렇게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는 이거 이제 우리가
상충 갖고도 이렇게 보면은 이거보다 더 심하지. 이제. 상충은 막 이게 인생의 풍파를 가져와. 풍파살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상충. 그래서 이것은 3대 복신법에서 풍파살과 3대 복신법, 여기에 고급반에서 이걸 가르쳐 드리는 거죠. 이제 쉽게나. 그러니까 여기는 기초, 이거부터 공부를 다 해오야 돼. 기억을 다 해놓은 다음에 그쪽으로 올라가야죠. 그래서 이놈을 외워야 되겠는데, 외는 방법을 집에서 내가 연구한 거예요. 집에서 만들었지. 어떻게 하면은 이분들한테 좀 기억에 오래 남게 쉽게 외울 수 있게 만들까. 그게 고민하다가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저렇게도 만들어보고 한 거예요. 어떤 자유미술가가 모호한 사신으로 인해 빈축을 샀다. 사설은 이성세나 인간관계 문제를 일으키는 사명자이 지금 그런 멀찌하고 일지가 그냥 사명이면 그런 뭐 이성문제나 이런 이성한테 배신당한 건 안 따르는지. 예, 뭐 그렇지. 이성한테 배신당하는 것도 거기에 해당돼요. 예, 맞아. 그 질문 잘했어. 예, 그런 것이 만약에 그런 것이 이렇게 온다면은 이성 문제로 배신당했다. 또 어떤 이제 더 심해서 이제 재앙 문제 이런 걸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맞아. 질문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융통성 있게 다 해당되는 걸로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요. 사명살 같은 것도. 자, 그래서 나운규라는 그 혹시 들어봤어요? 옛날 그 우리나라 초창기 영화 감독 나운규, 이 사람이 아리랑 영화 그걸 만든 사람이죠. 요거 한번 요 사주 살펴보자. 과연 그런가. 신의 기축 기해. 이 사주 가만히 보니까 어디에 지금 팥살이 꼈죠? 이거 팥살? 이걸 외워야지. 이제 자유미술가가 모호한 사신으로 인해 빈축을 샀다. 인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꼈어요. 인해. 네. 그러니까 심한 것은 이쪽이 더 심한 거지. 인해. 이쪽보다도. 그러니까 이것은 조상궁하고 가정궁하고 요게 팥살이 꼈으니까 이 사람은 결국은 이 여러 가지 이성 문제라든가 인간관계 문제 이런 것이 제대로 매끄럽게 이렇게 잘 안 되고 그래 떠드는 거지. 집안에서도 이 가정 문제가 팥살이 꼈으니 뭐 가정이 있을 수가 있나. 가정을 떠나는 거지. 그리고 자식하고도 팥살이 꼈으니 뭐 조상의 음덕이 없는 거지. 이 사람 사주는 가만히 보니까 여기 이제 조상을 보는 건데 조상의 음덕이 없는 거지. 조상이 이 가정에 팥살을 갖다 주잖아. 팥살을 끼고. 그리고는 자식한테도 팥살이 꼈단 말이야. 결국은 조상의 음덕이 없는 사주로서 집안을 돌보지 않고 그냥 서울 같은 데 이렇게 와서 영화 만든다고 그 아리랑 이렇게 만들고 최초의 그 감독이에요. 우리나라 영화 감독. 그래서 팥살 이런 사주가 만약에 무슨 인년이라든가 또 인월은 이게 1월이죠? 인월 이렇게 인년이라든가 인월이 오잖아. 그러면은 바로 가정에 팥살이 딱 낀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런 때에 바람을 필 수가 있고 이 사람이 남녀 문제, 이성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가정이 뭔가 평안치가 못하지. 가정의 근심 걱정이 끊이지를 않는 거지. 그리고 인간관계도 뭔가 이성문제도 인간관계인데 인간관계도 매끄럽지가 않아서 손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기한테 손해를 보는 거죠. 우리가 상충으로 본다면은 요게 충미충해서 이렇게 상충이 되면은 이건 이제 더 심해요. 상충이 될 때는. 요런 파살이니 이런 것보다도 더 심해. 상충은. 최고의 악살이야. 상충이. 예. 아주 그냥 최고의 좋은 살은 천을귀인이고 최고로 인생의 풍파를 가져오는 것은